아울러서 생활 속에서 이 꿀잠 잘 수 있는 습관들을 좀 실천해보면 더 좋겠죠.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법 첫 번째, 잠이 안 오면 바로 침대에 눕지 말고 잠자기 30분 전 침실을 어둡게 하는 게 좋다고요, 박민석 교수님. 네, 잠자려고 누우시면 시계 소리가 똑깍똑깍 난다던가 잠이 안 올 때 굉장히 힘드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계는 좀 침실에 두시지 않는 게 좋겠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 대신 또 숫자를 세세요. 언제 잠을 자나 이러시면서. 젊은 사람들의 특징은 또 스마트폰을 꺼내드는 그런 경향이 맞아요.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늦게까지 하거나 게임을 해서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아무래도 잠자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침대로 가져가시는 거는 불면증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서요. 이런 이 머리를 쓰는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활동은 잠자기 한 30분에서 1시간 이전에는 끝내시는 게 좋겠고요. 그 밖에 아까 얘기해 드린 것처럼 몸을 각성하지 않게 하는 것만큼이나 낮밤의 구분을 빛으로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햇볕을 보시고 조금 움직임을 하시고 근력을 좀 쓰시는 거를 하시고, 밤에는 한 2~3시간 전까지는 운동을 끝내셔야 하고요. 그 이후에 한 30분 전부터 라이트 좀 끄고 그리고 커튼이나 이런 거를 쳐서 멜라토닌 분비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꿀잠 자는 비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도 한번 알아볼게요. 바로 취침과 기상을 일정한 시간에 하세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중요한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면 각성 리듬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뇌의 시상 하부에 생체 시계라는 구조물이 있는데, 그 구조물에 취침 시간하고 기상 시간이 잘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자는 시간하고 깨는 시간을 일정하게 해야 그 리듬이 잘 유지가 되는데, 뭐 외국 여행을 갔다 왔다든가 또는 야근을 자주 해가지고 불규칙한 수면 습관이 있게 되면은 이 수면 리듬이 교란되게 돼요. 한 번 교란되면 바로 잠든 상당히 힘든데요. 그래서 이 교란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회식 같은 게 있어서 늦게 자더라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박 교수님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주기 리듬을 잘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햇빛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햇빛을 일정량 꼭 취하도록 하시는 게 좋고, 또 하나는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낮에 활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규칙적인 수면 습관, 햇빛 쏘이기, 낮에 활동 많이 하기. 이 세 가지를 지키신다면은 여러분의 수면 리듬을 아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게 같은 시간에 자는 게 더 중요해요? 아니면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두 개 중에 고르라 그러면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주말에 늦게까지 자시는 습관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걸로 인해서 또 수면 리듬이 교란될 수 있기 때문에 평일날 적게 잤더라도 오히려 조금 일찍 자는 건 좋아도 깨는 시간은 일정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 관리 잘 해야겠고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약 처방을 받아볼까 생각들을 하실 텐데, 여기에도 원칙이 필요합니다. 볼까요? 수면제, 수면 촉진제는 잠시만 써야 되고요. 수면 일기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면증으로 이제 병원을 가면 수면제를 이제 쉽게 처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면제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효과가 즉각적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좋아하게 돼요. 근데 수면제의 다른 문제는 뭐냐 하면 수면제에 의존성이 생기게 되고, 수면제는 뇌 활동을 억제하는 거예요. 근데 오래 억제를 하다 보면 뇌의 각성도가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수면제를 끊게 되면 그 올라간 뇌 각성도가 금세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더 악화돼서 할 수 없이 수면제를 계속 먹게 되는 그러한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거나 많이 복용함에 따라서 치매 발생률도 증가하고 사망률도 증가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수면제는 짧은 기간 그리고 매일 말고 간헐적으로 꼭 필요할 때, 불면증이 심할 때만 꼭 먹도록 하고, 이제 불면증은 그 행동 치료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수면 일기는 어떤 걸 적어야 됩니까? 예, 수면 일기는 우리가 매일 몇 시에 잠들고 몇 시에 깨고, 또 주간에는 어떤 활동을 하고, 또 약을 먹었다면 언제 그거를 쓰고 하는 거를 한 1주 내지 2주 동안 자세히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써서 그걸 다음에 이제 병원에 가서 선생님하고 이분이 수면 습관이 어떻게 됐는지, 또 뭐가 문제인지, 뭐 때문에 잠을 잘 못 잤는지를 원인을 찾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 수면 일기를 매일 쓰면
수면 장애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는 오늘 잠이 안 온다. 왜 안 온다. 일기를 이렇게 써야 되나? 일기 쓰다가 밤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짧게 일기를 써도 고민이나 스트레스를 정리해 놓고 밤잠을 깊이 자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효과가 또 있네. 한번 도전해 봐야겠어요. 자, 그 다음도 한번 봅니다. 그 다음도 생활 습관인데요. 보시면 낮 30분간 햇빛을 쬐세요. 햇빛을. 이게 중요하다고요, 오 교수님. 예, 방금 홍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말씀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밤이 너무 밝아요. 그렇다 보니까 낮밤이 이게 뒤바뀐 분들이 아주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생체 시계가 있는데 생체 시계가 이제 낮인지 밤인지 구분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면 장애가 아주 잘 오게 되고요. 또 낮에 햇빛을 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전에 햇빛을 강하게 쬐시면은 멜라토닌 분비가 쭉 억제됩니다. 그러다 보면 밤에 자기 전에 멜라토닌 또 상승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낮에 한 30분 정도 햇빛을 쬐시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또 이게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햇빛 꼭 쬐보시고요. 그 다음 비법은요. 베개는 높지 않은 것으로 하시고 목과 몸이 정렬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오 교수님. 네, 우리 이제 고침단명 이런 사자성어가 있을 정도로 네네.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베개가 높으면 이제 잠을 설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그다음에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적인 베개라는 것은 일단 누웠을 때 편안하기도 해야 되지만 지금 몸의 정렬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누워도 서 있을 때처럼 머리와 몸통의 정렬이 이제 일직선이 유지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옆으로 누웠을 때도 목의 C자 커브를 잘 유지를 하면서 경추와 척추의 그 정렬이 일직선이 되도록 그 편안한 이런 자세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뭐 고침단명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올 정도로 전반적으로 베개 높이가 좀 높습니다. 근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제 이상적인 베개 높이를 6에서 8cm 정도가 되어야 목에 편안한 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목이 불편하셔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요령이 있는데요. 베개 아래에다가 이제 수건을 이렇게 깔아가지고 높이를 조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수건을 말아가지고요. 목 아래에다가 받치고 주무시면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잠 잘 오는 운동은 없을까요? 잠 잘하는 운동 궁금하시죠? 준비되어 있습니다. 꿀잠 잘 수 있는 스트레치 박리나 필라테스 전문가님께 도움 한번 받아볼게요. 네. 저도 같이 한번. 함께 네. 배워볼게요. 잠 잘 오는 운동. 주무시면 안 됩니다. 네, 잠옷처럼 입고 나왔어요. 제가. 자려고. 하시다가 주무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꿀잠을 잘 수 있는 숙면에 도움이 되는 운동 동작들을 준비를 했고요. 예. 아무래도 자기 전에 하는 거다 보니까 많은 근육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몸에 전체적으로 긴장감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동작을 진행을 하실 때에는 우리 깊은 호흡하고 함께 해주시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긴장 완화에 훨씬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호흡하고 같이 시작해 볼게요. 네. 자, 앉아주실 거고요. 네. 다리를 길게 펴주세요. 길게. 이 상태에서 한쪽 무릎을 세워주실 거고요. 네. 그렇죠. 세운 쪽 무릎 방향으로 몸을 돌리시면서 팔꿈치, 반대쪽 팔꿈치가 무릎 바깥쪽으로 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팔꿈치는 접혀도 되고 다 펴셔도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몸이 주저앉는 게 아니고 몸을 길게 세워서 최대한 정수리가 길어지도록 해주실 거고요. 반대 손은 몸 뒤쪽 가운데에 두시고 천천히 호흡을 하시면서 몸을 돌려주세요. 오, 시원해요. 쭉 늘려주는 거예요. 네. 네, 등이 많이 펴지는 것 돌아가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호흡을 하시면서 천천히 조금씩 늘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제자리로 돌아오셨다가 네. 한 번 더 진행을 한번 더. 해보실게요. 네. 그대로 반대다리 편안하게 두시고 척추를 길게 세우시면서 호흡하고 같이 어깨나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천천히 돌려주세요. 제자리로 돌아오신 후에 반대쪽도 진행을 하실 거예요. 네. 예. 이 동작은 한 방향을 30초에서 1분 정도 진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동작 알려드릴게요. 네, 두 번째 동작. 자, 이번에 무릎을 접어서 무릎을 바닥에 대주실 거예요. 무릎 꿇고. 네, 무릎을 꿇고 꿇고. 저희는 매트 약간 뒤쪽으로 가실 거예요. 일단 발등을 바닥에 편안하게 내려놓고 뒤꿈치 위에 앉아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양손으로 바닥을 짚어서 앞으로 쭉 가시면서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이것도 충분하게 호흡을 하시면서 근육을 이완시켜 주실 거고요. 이제 여기서도 근육이 이완되는 느낌이 안 든다 하시는 분들은 예. 발목을 당겨서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약간 특히 세워서. 평소에 허리가 불편해서 못 네. 주무셨던 네, 분들은 네, 네. 이 상태에서 아예 정수리를 바닥에 대시고 양손으로 발바닥을 잡으신 후에 요 허리 부분이 이완이 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동그랗게 좋습니다. 동그랗죠. 네, 공 말듯이. 네 맞아요. 자 일어나실 때는 천천히 이렇게 척추를 탑사듯이 세워서 올라오시면 돼요. 발바닥을 잡는 게 불편하시면 바닥을 짚으셔도 되니까 편하게 해주시면 되고 혹시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아래 수건을 대시거나 그렇죠. 아니면 아예 잠자리에서 침대 위에서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동작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바로 자기 전에 이걸 하고 바로 잘 수 있도록 누워서 하는 걸로 준비를 했고요. 예. 그래서 천장을 바라보시고 두 다리를 편안하게 길게 뻗어주세요. 자, 전신 근육의 힘을 쭉 빼주신 상태에서 한쪽 무릎을 겨드랑이 방향으로 부드럽게 당기시면서 양손으로 안아주실 거예요. 이때 다리가 너무 오픈이 되거나 너무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내 무릎의 각도는 겨드랑이 방향이에요. 천천히 당기실 때 네, 많이 당기는 게 아니라 고관절에 힘을 빼서 이렇게 관절을 편안하게 팔에 많은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또 한 방향을 충분히 호흡을 하시면서 30초에서 1분 정도 머무르며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반대쪽도 이렇게 똑같이 자기 전에 진행을 하면 진짜 좋을 것 해주시고요.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호흡을 하시면서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이대로 주무시면 돼요. 진짜 꿀잠 잘 것 같다. 진짜 잠이 오는 걸. 네. 입안 잘 된 것 같습니다. 나는 보기만 했는데 잠이 오네. 얼마나 효과가 좋으면.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잘 하도록 배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리로 모실게요. 네. 잠 자기 전에 잠이 안 오면 이제 막 스마트폰 보고 이러면서 시간 때우는데 그럴 게 아니고 이런 스트레칭 한번 해보면서 잠을 불러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밤에 잠을 잘 못 자면 낮에 잠으로 보충을 좀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관련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낮잠은 2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나왔어요. 좀 짧게 자야 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낮잠은 이제 주간 졸림증, 또 피로 회복,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주는 그런 좋은 점이 있지만 불규칙한 낮잠은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낮잠을 너무 길게 자면은 다시 거기서 깨어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정신이 몽롱해지고 몸에 힘이 없고 그래서 낮에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불규칙하고 긴 낮잠을 자게 되면 밤에 잠을 자기가 어렵고 밤에 숙면을 할 수가 없어서 밤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낮잠은 10분 내지 20분이 가장 좋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또 밤잠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오후 3시 이전에 낮잠을 자는 거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과수면증이라든가 기면증이 있는 환자들은 치료의 일환으로 하루에 2번 내지 3번 짧은 낮잠을 추천하기도 합니다.